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앞에서 늘 서다 보니까 이제 박수 받는 걸 점점 좋아하고요. 이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앞에서 나와서 이 무대에 서면요, 자꾸 무대에 서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되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못 되고 의사가 됐고 의사가 돼가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그것도 너무 못 되고 개업의사가 됐는데 아니 나중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용초사 비 오는 날인데 오늘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서울에 오니까 비가 뭐 엄청 많이 와가지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비를 좋아합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기 멤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2월 13일은 최장 담랑 단간인데 최장 강의만 하고 담랑 단간 최장은 실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 토요일은 소화관 충수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부 초음파 중에 소관 초음파가 제일 쓸모가 많습니다.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뭐 간이나 뭐 췌장이 굉장히 쓰는데 사실은 배 아파 오는 환자들 초음파하면 금방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 소관 초음파가 가장 유용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21일 그날 일요일 날은 갑상선하고 초음파하고 FNA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NA는 우리 돼지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찔러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개업하시거나 종병에 취직하시면 갑상선하고 경동맥 초음파하고 FNA 할 줄 알면 굉장히 취업하는데 원장님이 좋아하시죠. 환자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7월 27일 마지막은 경동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기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 일기 선생님들이 처음 하시고 저도 이제 이런 패턴이 처음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이기 스케줄을 짰습니다. 이기 스케줄은 제가 다 나중에 또 한번 메일을 한번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췌장입니다. 목차를 그렸습니다. 췌장의 해부,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 췌장암. 이렇게 췌장암 중에서 판크레아스 덕트 캔서죠. 닥터 캔서. 그 다음에 내분비 종양, 낭성병변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는 장애성 낭성병변, 점액성 낭성 종양, IPM의 유도상 종양, SPT에 대해서 해부를 병리를 기초로 췌장 질환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 강의를 해라든지 연수 강좌 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초음파 강의를 하시는데 늘 보면 이제 초음파 자체는 설명하고 왜 이런 영상이 나느냐를 설명을 안 하니까 강의 시큰듣고 이제 돌아갈 때 주면 무슨 뭐를 들은지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다 잊어먹어 버리고 실제로 또 임상에서 할 때는 그만 멍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병리를 기초로서 초음파 영상을 들으면 굉장히 잊어먹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의 해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 판이 다 되면 카메라를 한번 찍고 또 판 지우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췌장의 해부죠. 췌장은 엔도크라인 그랜드하고 엑소크라인 그랜드로 구성되어 있는 장기죠. 초음파상의 해부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아올타고 여기 IVC고 여기 버테브랄 바디죠. 버테브랄 바디고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의 헤드입니다. 헤드가 되고 여기 이제 CBD죠. CBD고 이쪽은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입니다. 근데 이 게스트로두오데널 아트리는 판크레아스 내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판크레아스 뒤쪽에 겹쳐가 있어가 마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CBD는 판크레아스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뭐냐 하면 SMV죠. SMV고
여기 SMA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가 요걸 넥이라 하고 요걸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요거는 바디가 됩니다. 바디가 되고 바디하고 이제 그 테일의 경계는 사실은 둘 다 한 경계 갖고 책마다 틀립니다. 어떤 거는 어떤 책에 아올타를 경계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버테브랄 바디를 마지노 이렇게 경계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 SMV고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이죠. 근데 사실은 SMV를 가지면 SMV가 아니고 SMV가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포탈 베인을 스트럭처를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포탈 베인은 우리가 이 스프린이 있죠. 스프린에서 스프레닉 베인이 있고 여기에 IMV, 인피리얼 메센트릭 베인이 만나고 그 다음에 SMV가 만나죠. SMV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되고 여기 시스틱 베인이 돼가지고 메인 포탈 베인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리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포탈 베인이죠. 그러니까 요 SMV라고 보시는 요 부위가 어디냐 하면 요 부위가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SMV가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가지고 포탈 베인이 기시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죠. SMV가 됩니다. 스프레닉 베인. 자, 그러면 이제 판크레아스 예부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 나중에 우리가 초음파를 검사를 해가 알겠죠. 여기 이제 횡단상이고 종단상을 보면 종단상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르는 레벨에 따라서 종단상이 4개로 보입니다. 요 부분 자르고 요 부분 자르고 요 부분이 있대. 자, 자르는 레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이 보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대부가 되죠. 첫 번째 레벨을 자르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SMA 레벨에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은 이 부분에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자르는 거. 이 부분에서 자르는 거. 1번, 2번, 3번, 4번이죠. 예, 자르면 어떻게 보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SMA 레벨에서 자르게 되면 초음파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죠.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고 여기 SM이 되고 여기 아올타죠. SM. 그 다음에는 요 이제 2번 레벨에서 자르는 거죠. SMV 레벨이죠. SMV 레벨인데 사실은 여기가 포탈 베인 기시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자르게 되면 초음파 영상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이제 여기 SMV가 되고 여기 이제 포탈 베인이 기시부가 되는 거죠. 요 이쪽은 판크레아스의 내액이고 이쪽은 운시네이터 프로세스가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레벨, 세 번째 레벨에서 자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죠. 포탈 베인이 되고 포탈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가 되고 요 밑에 이제 IVC가 보이고 여기 라이트 레날 아트리가 보이고 요 레벨이 되죠. 요 레벨에서 네 번째 레벨에서 자르면 여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스프레닉 베인이 있고 이쪽에 스프레닉 아트리가 있죠. 스프레닉 아트리. 거기 겹쳐져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판크레아스 이렇게 보면 여기 혈관이 여기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리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는 이제 판크레아스죠. 판크레아스 바디, 판크레아스 테일, 요 레벨, 네 레벨이 종단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테일을 윈도로 해가 관찰하게 됩니다. 테일을 볼 때는 이렇게 이제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관찰하면 이렇게 스프레닉 베인이 있고
스프레니 베인을 감싸는 스트럭처로 판크레아스 테일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비장을 윈도로 비장을 음양창으로 관찰하는 거죠. 음양창으로 이제 판크레아스 테일 관찰이죠.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실습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췌장의 이제 조직학. 췌장은 우리가 조직학적으로 엔도크라인 그랜드하고 엑소크라인 그랜드가 있죠. 조직학 속에는. 그래서 췌장은 보면 이제 이렇게 선방세포가 이렇게 있죠. 에시나이셀이 선방에서 판크레아틱 엔자임을 만드는 선방세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판크레아 닥트가 나오게 되죠. B 닥트가 나오게 되죠. 여기 에시나이셀이고 이건 판크레아 닥트죠. 그 다음에 옆에는 판크레아스의 랑그한스 아일랜드 엔도크라인 그랜드죠. 랑그한스 아일랜드. 여기 이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뭐 이런 엔도크라인 그랜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크레아스 덕트에서 생기는 캔서가 바로 이제 판크레아스 캔서죠. 판크레아스 캔서의 대부분은 이 닥트에서 생기죠. 그 다음에 에시나에서 생기는 캔서는 선방세포암이죠. 그 다음에 랑그한스 여기에 생기는 것은 엔도크라인 그랜드죠. 엔도크라인 그랜드. 그 내분비 종양이죠. 그러니까 에시나에 생기는 종류, 덕트에 생기는 경우, 그 다음 랑그한스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PM에는 판크레아스 닥트에 생기는데 큰 닥트에 생기죠. 무슨 말이냐면 판크레아스는 안에 판크레아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메인 닥트가 있죠. 메인 닥트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닥트에서 이렇게 브랜치가 쫙 나오죠. 스몰 닥트에서 이렇게 막 스몰 닥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는 메인 닥트에 생기는 게 아니죠. 메인 닥트가 안 생기고 페리페리얼 바일 닥트, 말초 단간에서 주로 생기죠. 그래서 말초 단간에서 체간암이 생기죠. 단간이 체간이죠. 말초 체간에서 체간암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 암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게 이제 막바로 판크레아스 닥트를 막는 게 아니고 이게 종양이 커지면서 닥트를 감싸가지고 옵스트럭션 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제 IPM은 요거는 큰 닥트에서 생기죠. IPM에는 메인 닥트 타입은 메인 닥트 바로 여기서 생기죠. 무슨 말이냐면 메인 닥트 여기서 메인 닥트나 그렇지 않고 이제 브랜치라도 비교적 굵은 닥트에서 브랜치 닥트에서 생기죠. 여기서 생기는 게 이제 IPM이죠. 그렇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IPM은 뮤신을 분비하는 종양이죠. 덕트가 뮤신을 분비하는 덕트는 대부분 좀 굵은 닥트죠. 아주 강한 닥트 뮤신을 만들어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같은 덕트에 생겨도 우리 덕털 캔서는 페리페럴 닥트고 IPM에는 비교적 굵은 닥트에서 생기고 에시나에 생기는 에시날 캔서, 엔도크라인 캔서, 판크레아스 닥트는 아주 페리페럴 닥트에서 그렇게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급성 췌장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급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은 원인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뭐 어떤 원인이든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에시나이가 있는 자이모겐,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엔자임이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우리 몸의 호르몬 그랜드를 오토 다이제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나누는. 첫째는 원인은 덕트가 막히거나 덕트 옵스트럭션이거나 또는 이스케믹 또는 톡식 여러 가지 체인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크레아스가
판크레아스 덕트가 막혀버리면 판크레아스에 에시나이가 이렇게 있으면 에시나이가 있으면 여기에 덕트 옵스트럭션이 되면 덕트가 폐쇄가 되면 옵스트럭션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자이모겐이 액티베이션 돼버리는 거죠. 액티베이션 돼가 이 생기는 거고 이 스캠이나 톡식은 브라스프라이 나쁘거나 톡식 현상이 되면 여기 있는 그 판크레 에시나이가 트라우마를 받아가지고 오토다이제션 생기는 거죠. 뭐 어떡한 원인이든 결국은 파솔로지가 똑같은 거죠. 첫째는 어떤 일이냐면 판크레아스가 안에 있는 판크레아 주스가 액티베이션 돼가 오토다이제션 이렇게 안에 있는 췌장 효소가 활성화되죠. 활성화되면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에시나리 디스트랙션 되죠. 췌장의 선방을 파괴하고 혈관벽을 부숴버리죠. 혈관벽 손상하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 주위에 있는 폐설 그걸 디스트랙션 되죠. 파괴시키죠. 그 결과 이제 판크레아스는 이제 그러고 프루이드가 보이게 되고 그래 되면 이제 판크레아스가 스웰링이 되겠죠. 판크레아스가 확장이 되죠. 췌장이 종대가 되고 그럼 프루이드가 보이되면 에코는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겠죠. 에코가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가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하게 되는 거죠. 헤테로지너스해지죠. 그 다음에 판크레아 덕트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자, P 덕트가 만약에 옵스트럭션, 바일 덕트의 옵스트럭션 경우는 P 덕트 변화는 바일 덕트가 옵스트럭션, CBD가 옵스트럭션이나 폐쇄라든지 판크레아스 덕트가 P 덕트가 막히거나 이럴 때는 P 덕트가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P 덕트가 컴프레션 되겠죠. 그렇게 판크레아스의 덕트의 변화는 늘어날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판크레아스가 이 액체가 주위로 판크레아 주스가 주위로 디스트랙션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판크레아스 췌장 주위에 액체가 보이게 되겠죠. 주위 액체 저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슈도시스트가 생길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판크레아스가 주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팻이나 모멘텀이 이 슈도시스 프루이드를 퍼지는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판크레아스 슈도시스트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스 안에 압세스가 생기라든지 네크로시스가 생길 수가 있죠. 압세스라든지 또는 네크로시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크레아타이티스에는 급성췌장은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로 진단하는 병이 아니죠. 초음파로 진단하는 병이 아니고 임상하고 랩을 하는데 그러면 또 그것도 판크레아타이티스일 때도 초음파 소견이 정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췌장염의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것은 첫째는 이제 췌장염의 원인인 췌장염에서 진단해서 초음파 유용성은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우리가 이제 췌장 질환의 췌장염 염증인 원인 중에 하나가 담도 결석이죠. 담도 결석에 의한 췌장염인지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팔로업이죠. 그게 췌장염이 진단되고 이 환자가 슈도시스트라든지 판크레아스 형태로 여기를 이제 팔로업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초음파 가이드 드레이니지라든지 가이드 이제 드레이니지라든지 또는 FNA라든지 이런 데 이제 쓰는데 유용성이 있죠. 사실은 진단에서 우리가 그레이드를 나누는 거는 전부 다 CT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만성췌장염이 있습니다. 만성췌장염. 우리가 만성췌장염은 급성췌장염이 되풀이해가 만성췌장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만성췌장염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췌장염 리커런트가 만성췌장염 되는 수도 있지만, 또는 처음부터 그 프로세스가 병리학 프로세스가 만성췌장염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만성췌장염의 병인은 췌간의 은인이 어떻게 되나, 췌간 협착이죠. 췌간이 막혀가지고 만성췌장염이 생기죠. 그래서 요렇게 에시나이가 요렇게 있고, 에시나이가 있고, 이게 에시나이죠. 에시나이고, 판크레아 P닥트가 있는데, 여기 P닥트죠. 뭔가 무슨 원인에서 점액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히죠. 폐쇄를 일으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면 결국은 우리들이 이 에시나이 세포들이 아트로픽 체인지를 일으키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막히는 부분에 여기 이제 에시나이 세포들이 위축이 되고 이게 이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염증세포 침륜이 되고, 세포 침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이브로시스, 성유화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초음파상은 어떤 소견을 보이냐, 췌간이 이렇게 염주상으로 확장이 되죠. 췌간이 염주상으로 확장이 되고 이렇게 되죠. 췌간이 염주상으로 췌간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소견은 췌실질이 위축이 되어버린 거죠. 췌실질 위축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소견은 췌장 안에 이제 결석이 채석이 보이죠. 채석 돌이. 그 다음에는 췌장 실질에 이제 파이브로시스라든지 뮤신 이런 게가 췌장 실질 내, 췌실질 내 고에코 병변이 보이죠. 결석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고, 이런 식 이게 이제 만성 췌장염이죠. 만성 췌장염은 덕트에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뭐는 변화가 없느냐면 랑그한스 아일랜드 이거는 변화가 없죠. 랑그한스는 말기까지 유지가 되죠. 랑그한스 아일랜드는 말기까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덕트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급성췌장염, 만성췌장염의 하나인 베리언트 오토임뮨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거든요. 오토임뮨 자기 면역성 판크레아타이티스죠. 이거는 이제 동양인한테 굉장히 많죠. 요거는 메커니즘이 어디서 생기냐면, 급성췌장염은 아까 말씀드렸죠. 덕트나 이스케미나 톡식이 한 거고, 만성췌장염은 췌간에서 병이 시작했고, 오토임뮨은 혈관에서 시작되는 거죠. 혈관에서. 이제 우리가 판크레아스가 있으면 혈관에서 면역 기전에서 이제 그 림포사이트 플라스마 셀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몸에 플라스마 셀이 침륜이 되면서 판크레아스를 염증을 일으키죠. 인플레메이션 시키고 파이브로시스인데 이거는 이제 가역적인 파이브로시스입니다. 가역성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 판크레아스가 어떻게 되냐면 판크레아스 쇠이 되죠. 그래서 오토임뮨 판크레아스 특징은 판크레아스 덕트가 컴프레션 되죠. 왜냐하면 스웰링이 돼가지고 췌장이 종대가 되고
췌장 종대에 이어서 췌간이 협착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오토미온 파크레타이티스 스크레르진 콜란자이티스를 잘 동반하죠. 여기 이제 CBD가 있지 않습니까? CBD 여기에 스크레르진 콜란자이티스, 스크레르진 콜란자이티스. 그래서 CBD를 옵스트럭션을 시켜가 존디스를 일으키는 거죠. 존디스, 그렇죠, 존디스. 그래서 중요한 일반 어큐트 판크레타이티스와 틀리는 점은 프루이드가 별로 이거는 판크레스 오토 다이제션 하면서 판크레스 주스로 팍 나오지만 이건 판크레스 주스를 나오는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위에 프루이드 컬렉션이 없는 거죠. 그게 췌장 주위 액체 저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특징이 어떠냐면 이거는 이제 결국은 에시나이도 공격하고 또 뭐도 공격하겠습니까? 엔도크라인, 랑르한스도 다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증상이 어떠냐면 존디스를 일으켰죠. 여기가 스크레닌 콜란자이티. 두 번째는 판크레아스 스웨일링 되니까 페인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랑르한스 아일랜드를 공격하니까 이 다이베테스가 악화되거나 당뇨병이 생기거나 이런 생기죠. 이 병 자체는 가해적인 병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또는 이제 지절로 또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토이뮨 판크레타이티스죠. 옛날에 이걸 판크레 캔서로 굉장히 오인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만성 췌장염 중에서 우리가 메스포민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 여기 이제 판크레 캔서하고 감별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헤드 부분에 생길 때 이렇게 이제 판크레 덕트가 이제 종괴가 이렇게 여기 이제 종괴를 형성하는데 판크레 캔서하고 차이점은 판크레아스 덕트가 그래도 보이는 거죠. 판크레 캔서는 이렇게 덕트가 늘어나고 종괴에서 딱 커트 되죠. 요걸 이제 여기 penetrating duct 사이드, penetrating duct 사이드죠. duct 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duct 그래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요거는 완전히 duct가 막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스포민 그런 판크레타이티스하고 판크레 캔서 감별하는 건데 사실 임상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를 뭐 종합해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잘 보면 판크레 캔서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뒤쪽은 굉장히 아트로치즈가 심한데 요건 그래도 덜하고 그리고 이제 메스포민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는 아무래도 크로닉 판크레타이티스니까 자세히 보면 여기 판크레 닥트의 스톤이라든지 실질 내부의 고에코 병부, 스톤이라든지 고에코 병소가 그래도 보이죠. 잘 보이고 또 이제 뭐 오래 했으면 또 주위에 슈도시스트가 보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건 참고 자료밖에 되지 않죠. 제일 중요한 진단은 페네트레이팅 덕트 사인이 됩니다. 자, 사진을 찍고 또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찍어주시고 30분이에요. 다가와서 찍어도 됩니다. 예. 너무 멀리서 이해가 좀 잘 됩니까?
하겠습니다.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병리로 이야기하니까 훨씬 쉽죠. 쉽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췌장암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췌장암이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췌간에서 생기는 췌간암이 있고 이게 90% 이상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췌장 선방 세포암, 선방에서 생기는 애신화에 생기는 세포암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내분비 종양 이것도 췌장암이 있죠. 내분비 종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췌간암은 췌간에서 생기죠. 췌간의 말초췌간입니다. 췌간 중에서도 말초부 췌간이 생기죠. 그래서 말초부 생기 이거는 팽창성, 침륜성 발육을 하죠. 침륜성 이거는 팽창성 발육을 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암에서 대부분 암 중에서 혈관이 풍부한 암은 팽창성 발육을 하게 되고 혈관이 별로 없는 하이포바스큘라 종양은 혈관이 별로 없으니까 파먹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침륜성을 하죠. 침륜성 종양들은 대부분 파이브로시스를 잘 일으키고 그렇게 되죠. 딱딱한 종양을 많이 형성하죠. 자, 췌간암은 말씀드렸더니 췌간암이 췌장암 중에 가장 많죠. 그렇게 우리가 판크레아스에 에시나가 여기 있으면 에시나 있고 여기 페리페럴 판크레아 닥트에서 여기에서 이제 말초 췌간에서 암이 생기죠. 그래서 말초 췌간에서 생기니까 이 암이 안으로 자랄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주위를 침륜하게 되죠. 주위를 파먹어 들어가는 거죠. 침륜성 발육을 하게 되고 혈관이 별로 없습니다. 발육을 하고 혈관은 별로 없어요. 혈관은 적고 그 다음에 섬유 조직 파이브로시스가 많습니다. 섬유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암은 딱딱한 암이 되는 거죠. 딱딱하죠. 파이브로시스. 그래서 췌장암이 이게 이제 자라가 췌간을 옵스트럭션하죠. 그러면 어떤 소견을 보이냐면 이렇게 췌간이 여기에 암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디스탈 부분의 췌간은 확장이 되고 에코제네시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는 분명하죠. 경계는 불분명한 캡슐이 없으니까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헤드에 생기면 우리가 CBD를 옵스트럭션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CBD가 늘어나고 존디스를 일으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크레아 덕트에 생기는 암은 이 혈관이 있기 때문에 파이브로시스가 많고 네크로시스를 잘 안 일으킵니다. 네크로시스. 왜냐하면 혈관이 많은 종양일수록 네크로시스를 잘 일으켜요. 그렇게 판크레아 덕트 캔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닥트에 생겨가 주위 조직을 침륜하고 파이브로시스 많으니까 에코가 저에코. 그러면 왜 그러면 판크레아스는 캔서는 저에코로 보이느냐? 판크레아스 현미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애시나이가 뭉쳐져 있잖아요. 애시나 주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팻이 있거든요. 여기 판크레아스고 여기 애시나이죠. 그 판크레아스가 초음파에서 그래도 에코를 보이는 폐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노령화되면 나이가 들면 애시나이가 감소되죠. 애시나이가 감소되면 주위에 그 사이에 그 애시나 사이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더 되는 거죠. 그렇게 팻이 양이 증가되가 판크레아스는
고역으로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판크레 캔서가 생기면 판크레스 덕트에서 암세포가 주위를 챙기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죠. 판크레 캔서는 체가 남은 덕트 세포가 증식되고 덕트 세포 증식되고 파이브로시스가 생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파이브로시스는 폐보다 에코가 훨씬 적습니다. 그 에코젠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판크레 캔서는 저에코로 보이죠. 메커니즘이 이렇게 돼 있죠. 이해가 되셨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내분비 종양입니다. 췌장 내분비 종양. 내분비 종양은 하이퍼바스큘라는 종양이죠. 하이퍼바스큘라입니다. 이거는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판크레아스에 세포들이 이렇게 뭉쳐 있고 혈관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혈관이 하이퍼바스큘라입니다. 혈관이 이런 종양입니다. 혈관이 아주 많고 혈관이 많은 이런 종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양들은 커지면 암이 생기면 작은 종양일 때는 아주 균질하게 되죠. 균질한 저해코가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해코가 되는 것은 세포가 증식을 해요. 세포가 증식하니까 세포의 증식으로 저해코 되죠. 그 다음에 경계가 아주 좋죠. 경계가 명료하죠. 왜냐하면 캡슐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주위에 캡슐을 피마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형성해요. 종양이 커지면 하이퍼바스큘라 종양은 필연적으로 커지게 되면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게 되죠. 왜냐하면 베슬이 럽쳐되고 헤모라지를 일으키게 되면 이 부분에 시스틱 낭성 변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낭성 변성을 일으키게. 요거는 고형부이고. 그래서 모든 이제 하이퍼바스큘라 종양은 숙명적으로 혈관이 많기 때문에 이 종양 혈관은 굉장히 약한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커지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잘 일으킵니다. 그건 내분비 종양도 마찬가지고 췌장에 에시나이 생기는 에시나이 선방세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방세포암도 마찬가지 내분비 종양과 똑같은데 차이점은 선방세포암보다 내분비 종양이 훨씬 하이퍼바스큘라하기 때문에 네크로시스 하는 행태가 훨씬 더 심하게 옵니다. 사실은 구별이 어렵습니다. 초음파로서. 선방세포도 엔도크라인 춤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낭성변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췌장 낭성변변. 사실은 우리가 췌장 낭성변변의 진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음파 진단을 해도 낭성변변을 보고 이게 뭐냐를 감별할 때는 여러 가지 소견과 짜맞춘습니다. 짜맞췄지 이게 딱 보고 특징적인 소견이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췌장 낭성변변을 볼 때 제일 첫째 생각해야 될 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췌장에서는 트루시스트하고 슈도시스트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슈도시스트하고 트루시스트의 차이점은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트에 앱세리움으로 라이닝이 되어 있는 것이 트루시스트거든요. 상피세포로 되어 있는 게 요거는 파이브로시스나 그라뉴레이션 티슈로 되어 있는 것이 슈도시스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췌장에서는 트루시스트는 굉장히 적습니다. 트루시스트는 레어하죠. 컨제네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 시스트가 볼 때 진짜 이게 췌장 낭종이냐 아니냐 감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췌장 주위에 이렇게 시스트는 보이지만 이 시스트가 주위에 있는 다른 시스트일 수도 있죠. 주위에 다른 메소테리얼 시스트라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소화관이 또 늘어나가 소화관이 또 이 시스트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췌장에서 오리진된 시스트냐 췌장이 겹쳐가 보이는 시스트냐 그 감별이 굉장한데 이게 이제 피크 사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요렇게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온 시스트일 때는 이렇게 피크 쉐브리처럼 여기 피크 쉐브리처럼 보이죠. 요렇게 쉐브리처럼 요를 보이면 여기 보이면 요거는 판크레아스에서 생기는 시스트죠. 요 피크 사인이 있으면 여기서 나는 거. 피크 사인이 없을 때는 주위에 있는 시스트하고 겹쳐져가 보인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시스트 중에서 이 시스트가 이제 판크레 시스트가 보일 때는 췌장 낭성에서 가장 많은 것이 낭벽이 슈도 시스트가 제일 많죠. 이게 슈도 시스트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슈도 가장 most common입니다. 특히 뭐 판크레타이티스 히스토리 있거나 트라우마 있을 때는 슈도 시스트 모든 췌장 낭벽은 슈도 시스트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시스트 이 중에서 SCN, MCN, IPMN, SPT 가장 두 번째 많은 것이 IPMN입니다. IPM이 요새 굉장히 많거든요. IPM이 세컨드 코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N, MCN인데 SCN은 이거는 할머니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병. 그 다음에 MCN은 뭐로 생각하면 중년 여성병. 그 다음에 요 SPT는 젊은 아가씨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CN은 할머니, MCN은 중년 여성, 요거는 SP는 젊은 아가씨병. 여자들은 젊은 여성에서 많습니다. 요거는 IPM에는 남성, 여성 다 많은데 남성이 조금 여성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인한테 많습니다. 노인, 중년. 이렇게 이제 에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애워놔야 됩니다. 애워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M부터 우리가 췌장 낭경할 때는 비나인이냐 말리건자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MC는 말리건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단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OP. 요거는 비나인 병이죠. 비나인 병이기 때문에 요거는 커지면 수술하게 되죠. 요거는 수술하지만 비교적 OP 하지만 비교적 예후가 좋은 거죠. IPM에는 양호죠. IPM에는 메인 닥터 타입은 나쁘고 브레이크 타입은 메인 닥터 타입은 말리거나 시가 많고 브랜치 타입은 비나인이 많죠. 브랜치 타입은 양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러서 SCM 시러서 시스템 네오플라즘이죠. 요거는 이제 어디서 생겼냐는 병리학적 확실히 하지 않지만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에시나이가 이렇게 있으면 에시나이 세포에 요 주위에 겹쳐가지고 센트리페탈 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오리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여튼 여기서 생겼는데 요 세포는 시러서 장액을 분비하는 세포죠. 그래서 병변이 타입이 여러 가지 병변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커먼한 것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클래시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이직 타입은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캡슐이 아주 얇습니다. 캡슐이 얇기 때문에 캡슐이 얇아요. 캡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주위가 볼록볼록 벌징합니다. 벌징. 네, 벌징하죠. 볼록볼록 이렇게 로뷰레이티라고 합니다. 로벨 패턴이고 이제 안에 시스트가 어떻게 되느냐면 페리페리한 시스트가 그런 시스트를 생성합니다. 생성하고 아예 갈수록 작은 시스트 여기는 센트럴 스카고 생기고 여기는 라지 시스트 여기는 스몰 시스트 여기는 솔리드처럼 보이거든요. 솔리드 사실은 이 솔리드가 아니고 아주 작은 시스트 우리가 시스트가 1mm 이하로 되어버리면 시스트가 시스트로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아주 작은 시스트는 우리가 1mm 이하에는 시스트는 안에 초음파에서 리버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마치 솔리드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트가 이렇게 아주 작은 시스트는 1mm 이하에는 시스트 안에 초음파 빔이 들어가가지고 리버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리버브레이션 이렇게 되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보면 여기 이제 SCL이다. SCL 비나인이거든요. 이런 스타일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거는 하니콤 피어런스가 그냥 벌집 하니콤 이런 식으로 보이는 수도 하니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위가 벌집처럼 로뷰레이트 되어 있다. 이런 게 이제 SCN입니다. 그 다음에는 MCN이 있죠. MCN은 나쁜 겁니다.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MCN으로 진단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MCN의 전형적인 스타일은 이렇게 됩니다. MCN은 월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월이 아주 두껍습니다. 두꺼운 월이 아주 두꺼워요. 월 시크릿.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스무스하게 되겠죠. 로뷰레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무스하고 요 월은 오바리의 스트로마하고 비슷합니다. 오바리의 스트로마 조직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어디서 생겼는지는 아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패턴이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클래시컬한 패턴은 이렇게 셉툼이 경막이 있고 그 다음에 셉툼 안에 이렇게 뮤랄 로드 100개 뮤랄 로드를 있고 여줄이 있습니다. 뮤랄 그 타입은 이런 식으로 이건 클래시컬한 거지만 클래시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무스한 월이 두껍고 그냥 셉tum만 조금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 하여튼 스무스한 두꺼운 월을 가지고 안에 방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두 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뮤신이 가득 차 있거든요. 뮤신이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뮤신 차인데 요 방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각 방의 시그널이 차이가 납니다. 시그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MCL이 있죠. MCL. 그 다음에는 IPM하고 SPT를 요거 사진 찍고 또 IPM. MCN하고 SL 구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수술, 하나는 observation이라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IPMN, SPT.
예, 그 다음에 이제 IPM, SPT. IPM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IPM이 요새 많이 발견되는데, IPM이 요새는 MRI하고 그 EUS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훨씬 이제 디텍션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IPM이 적은 줄 알았는데, 네, 이 요새 더 제일 많습니다. SCL, MCL, IPM, SPT, IPM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MN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렇게 체간에서 IPMN이 이거는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비나인 종양에서부터 시작해가 여기가 그 보더라인 말리그넌시부터 해가 말리그넌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어떤 거든지 결국은 체간에서 체간 상피세포가 증식이 되고 이 체간 상피세포는 뮤신을 프로덕션하거든요. 뮤신 과잉성을 일으키죠. 과잉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 타입은 이제 그 메인 닥터 타입하고 브랜치 타입 또는 두 개가 다 있는 컴바인 타입. 이세 타입이잖아요. 컴바인. 그래서 메인 닥터 타입이가 말리그넌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간에서 뮤신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췌장이 어떻게 되냐면 췌장이 이렇게 체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메인 닥터 타입일 때는 체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체간 확장이 되죠. 체간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췌장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췌장염을 이렇게 세컨더리로 췌장염이 잘 생기죠. 그래서 오래 경과되면 췌장염 반복이 되면 췌장이 위축이 되겠죠. 결국 뮤신이 많이 늘으니까 췌장 실질의 위축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위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체간이 확장이 되는데 이상하게 종괴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제 초음파상에 가끔 보면 이렇게 필링 디펙트, 여기는 뮤신이 꽉 차 있는데 필링 디펙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링 디펙트는 체간암일 수도 있고 뮤신이 꽉 뭉쳐진 뮤신 프라그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종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요게 필링 디펙트가 암인 줄 아는데 암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뮤신이 뭉쳐져 있으면 필링 디펙트로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암이 보이지 않아가 현미경으로 확 잘라가지고 조직 검사에서 잘라가 비로소 췌장암이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 닥터 타입이죠. 메인 닥터 타입이죠. 브랜치 타입은 주로 이제 어떻게 보이냐? 브랜치 타입은 운신에이트에서 많이 생기는데 체간이 이렇게 체간이 많이 확장은 안 되죠. 체간이 경도되는데 여기에 브랜치에서 여기에 생기는 거죠. 이렇게 브랜치죠. 이런 식으로 포도송이 그레이프 라이크 패턴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브랜치 타입인데 주체간은 경도 확장이 됩니다. 많이 확장 안 되죠. 경도 확장이 되죠. 확장이 되고 여기에 왜 그레이프 라이크하게 보이느냐? 여기 있는 이제 브랜치 닥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떠냐 하면 닥터가 길쭉한 놈도 있고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 별표.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체간이 잘리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죠. 여기 이제 시스터가 아니고 체간이죠. 체간 확장이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라 하냐 프레오몰픽 타입. 프레오몰픽하게 보인다. 프레오몰픽 시스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아까 있는 시러스하고 판별이 어렵죠. 시러스도 이런 스타일 보이는데 시러스에서는 시스터이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고 비교적 유니폼한데 요거는 시스터가 아니고 판크레 덕트가 딜라테이션 됐기 때문에
모양이 지가개로 보이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SCN하고 감별 포인트죠. IPM이 여기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SPT죠. 이 이제 SPT 솔리드 슈도 파피르리 튜머라. 솔리드 슈도 파피르리 튜머라. 이 병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뭐라 했느냐면 솔리드 앤더 시스틱 튜머라 했고 옛날에 또 옛날에는 그 솔리드 또 뭐라 했더라 하여튼 뭐 SPN까지 SPN 솔리드 슈도 파피러리 네오플라즘 이렇게 했다가 파피러리 네오플라즘 했다가 요즘은 SPT로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국 이 병은 어디서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췌장 실질에 프루리포텐셜 굉장히 이제 좀 원시 셰퍼죠. 셰퍼에서 프루리포텐셜 셀에서 증식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어떻게 생겼는지는 원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종괴는 어떻게 되냐? 작은 종괴일 때는 아주 어떠냐면 종괴일 때는 경계가 좋은 고형 종괴로 좋은 저에코 종괴로 보이다. 종괴가 커지면 네크로시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크로시스를 일으키고 이렇게 네크로시스. 이거는 시스틱 포션이죠. 이렇게 요거는 시스트고 요거는 솔리드 포션. 그래서 이걸 갖다가 솔리드 앤드 시스틱 튜머라고 하거든요. 시스틱 튜머. 근데 이제 더 아마 티피컬한 패턴은 어떠냐면 이렇게 페리페럴 칼시피케이션 변연스 케어를 동반하고 그 다음에 내부는 시스틱 포션 시스트하고 요거는 솔리드 포션이 믹스된 이런 패턴을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슈도 파피러리 하는 말이 붙었느냐 하면요. 이 SPT는 현미학적으로 보면 어떤 셰퍼들이냐. 셰퍼들이 비교적 이렇게 균질한 셰퍼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그 주위에 이제 혈관이 아주 풍부합니다. 혈관이 캐필러리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있고 요거는 셰퍼죠. 이런 종괴죠. 이런 종괴인데 이렇게 이제 종괴가 되어 있는데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있는 부분 여기는 세포가 많고 여기는 세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종괴가 있다면 여기에 혈관이 이렇게 혈관이 보이죠. 여기 혈관이고 요거는 괴사된 네크로시스 괴사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마치 파필러리 구조처럼 보이죠. 이게 유두상 구조처럼 보이는데 유두상 구조로 보이지만 파필러리 스트럭처가 아니죠. 파필러리 스트럭처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파필러리 스트럭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면 파필러리 스트럭처는 파필러리 유두상 구조라는 스트럭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파이브로바스큘라 번들이 있어야 되죠. 파이브로시스가 있고 여기에 셰퍼들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여기 파이브로스 티슈에다가 이
티슈에다가 베슬이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거. 베슬이 혈관 바스큘러 스트럭처. 그래야 여기 파피러스. 요거는 슈도라는 말은 바로 파이브로 베슬은 있지만 파이브로 티슈가 없거든. 그게 슈도 파피러리. 요거는 슈도 파피러리.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이게 요거는 파피러 스트럭처가 아마 파이브로 티슈에다 바스큘러 스트럭처 있어야 파피러 스트럭처. 요거는 사실은 이 파피러 스트럭처가 아니고 세포가 네크로시스 때문에 남아 있는 부분이 마치 파피러 스트럭처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까 혈관만 있고 파이브로 스트럭처 없기 때문에 슈도 파피러 스트럭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장 강의를 다 마쳤거든요. 질문 시간이 조금 예전보다 빨리 스피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오늘 실습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럼 저것이 하나씩 했을 때 치료가 이거는 수술이죠. 저도 파피러 주문은 수술인데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SPT로 생각하는데 수술해 보면 SPT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젊은 여성 비교적 말리는 포텐셜이 낮은 거죠. 많지는 않아요. 저런 것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이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증상이 있고 종양이 커져가 주위 조직을 옵스트럭션하거나 컴프레션하가 증상이. 이 자체는 증상 없는 거죠. 우연히 발견되는 거죠. 우연히 발견되는 거죠. 파그레 시스틱 병들은 대부분 이제 컴프레션 그런 거로 발견되지 증상 없이 발견되거나 메스가 만져지거나 검진에 맞지 증상 나타나가 발견되는 경우는 슈도시스트 인펙션 외에는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거죠. 갑자기 뭐 인슐린 안 나오고요. 네? 인슐린. 이건 인슐린 아무 관계 없는 거죠. 파그레 파크레티캔서 몇 케이스 정도 이제 초음파 보면서 봤는데요. 예. 특히 저음형 결절이 보여서 CT 찍었더니 확진돼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바이옵시까지 해서 확진된 경우 있는데 사실 저음형 결절로 보이지 뭐 MCA든 SCA든 초음파로 명확하게 구분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원장님 보시면 딱 그게 구분이 잘 가시나요? 좀 어렵죠. 파그레 캔서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제일 내과에서 스트레스면 이제 진단이 첫째는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안 그래도 좋은 질문. 파그레 캔서의 문제점이죠. 췌장 우리가 말한 췌장은 췌간암이죠. 우리가 일단 췌장은 췌간암입니다. 대부분 이거니까 문제점은 뭐냐? 첫째는 디텍션이 진단이 어렵죠. 진단이 어려운 원인은 첫째는 우리가 아주 작을 때는 진단이 안 되죠. 어느 정도 크게 커야 종괴로서 인식이 되지 않네. 조기 진단이 어렵죠. 작은 경우 진단이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죠. 위치가 특히 어디서 생기냐면 테일이라든지 운시네이터 프로세스 이런 데 생기면 우리가 아무리 초음파로 잘 못 찾는 거죠. 위치가 테일이나 여기서 뭐 찾을 수 없죠. 그 다음에는 환자가 뚱뚱하거나 오베스하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면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진단의 어려움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진단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췌장암에서 우리가 이제 진단할 때 제일 초음파에서 조심해야 될 것, 조기 진단이나 또는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기 진단의 포인트는 첫째는 이제 환자가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히스토를 가졌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P 닥터가 늘어났거나 초음파 검사 시 P 판크레아타이티스가 3mm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또는 낭성 병변이 있을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논문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파크레담트 3mm 이상 낭성 병변이 있을 때 지금 CT, MR에서는 정상이 있는데 이 환자를 팔로업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팔로업보다 이 환자가 훨씬 캔서에 이제 나중에 디텍션 율이 높더라 하는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이나 뭐 할 때 피닥터가 3mm 이상 낭성 병변이 있을 때는 일단은 CT, MR에서는 괜찮지만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 지금 현재로서는 피닥터가 CNR처럼 디라테이션돼 나중에 종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이제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판크레 캔서의 리스크 우리가 총괄 리스크는 피닥터 3mm 이상 낭성 병변 이 두 가지 환자는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나중에 병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크 팩터입니다. 진단의 어려움이 많지요. 그리고 판크레 캔서가 디퓨즈하게 생길 때는 그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판크레 캔서는 하여튼 우리 내과 의사에서 제일 스트레스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영상에서는 판크레아스 안 보이면 환자한테 내가 안 보입니다. 자진 신고하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생님들은 워드에 칠 때 판크레아스 관찰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CT를 찍으면 좋습니다. 이제 그 판크레아트 테이프 볼 때요. 예. 그 처음에 이제 횡단 종단 이렇게 다 보지만 그렇죠. 테이프 안 보여서 스프링 윈드로에서 또 보잖아요. 그렇죠. 스프링 윈드로에서 보는 췌장 테일이 네. 췌장 테일 전부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보이는 게 한 절반은 되나요? 큰 통계를 안 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습할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횡단으로 잘리는 것만 보여서 그걸 그렇죠. 다 표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췌장 미부를 또 실습할 때 관찰인데 크게 우리 책에 나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초음파를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이렇게 보죠. 그렇게 보면 물을 먹이면 더 잘 보이죠. 왜 보이냐면 췌장이 이렇게 테일이 이렇게 이쪽이 테일이 보이고 여기 S 보이고 여기에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고 이렇게 이제 물을 먹이면 더 낫죠. 여기에 스토막에 이제 물을 먹이면 이렇게 이제 오블라이크 스캔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환자를 데쿠피터스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열로 배꼽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오블라이크하게 보면 이제 제 스크린을 봐야죠. 스크린을 이렇게 보면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 있고 여기 이제 판크레아스가 스프레닉 베인이 이쪽에 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스프레닉 베인을 감싸가 판크레아스 테일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환자를 이렇게 데코피스 해가지고 프로브를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스프린이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키는 있고 이건 날씬한 사람한테 보이죠. 이렇게 스프레닉 베인 위에 여기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요 사이로 낑겨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슬렌더한 사람은 보이고 보통은 요 두 가지 보는. 이제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판크레아스가 이 참 캔서인 경우에는 판크레아스 캔서가 그냥 판크레아스가 에코가 높을 때 오히려 캔서가 디텍션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펜트가 인필트레이션 됐는데 캔서가 생기면 잘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디텍션이 어렵죠. 네, 이렇게 좋은 질문 하셨네.
또 질문 선생님. 문규 선생님 한 질문. 질문. 네, 지정 질문.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뭐든지.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어떤 시스틱 디지즈의 예. 몇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그렇게 세밀하게 따져야 뭐 MCN이나 그런 뭐 섹트나 그런 것들이 다 그 초음파로 감별이 돼요. 이제 거기 알고리즘이 있어요. 책에 보면 알고리즘이 있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떻게 내가 그 나중에 그거 강의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민현 쌤도 책에도 알고리즘이 있었지. 예, 알고리즘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췌장의 시스틱 디지즈는 딱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짜집기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요. 첫째는 파크레타이트의 히스토리가 있었냐, 그것부터 시작해가 마진이 괜찮으냐, 에이지가 어떠냐, 다 그걸 이제 보고 그걸 끼 맞추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췌장의 낭성 병변에 볼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맞추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하나 맞추거든요. 맞추는 건 제일 중요한 연령 성별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성별 남자냐 여자냐 할머니냐 아가씨냐 아줌마냐 연령 성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췌장염의 히스토리가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췌장염의 그 히스토리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슈도 시스템 문제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면 병력. 그 다음 P닥터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P닥터와 연결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P닥터 연결이 되어 있는 병은 뭐죠? 슈도 시스템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IPM에 연결되어 있죠. IPM에. 그렇죠. IPM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SCN, MCN 이런 건 전부 다 SP들은 P닥터하고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보느냐, 변연을 보죠. 변연이 스무스하냐, 로뷰레이트하냐. 변연, 로뷰레이트. 스무스는 MCN, 로뷰레이트는 SCN이죠. 그 다음에 스케아가 중요하죠. 스케아가 센터에 있으면 SCN, 페리페리에 있으면 SPT 또는 MCN. MCN 더블죠. 스케아가. 그 다음에 시스터가 유니폼하냐 또는 프리오몰피나. 유니폼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유니폼하면 SCN, 프리오몰피나면 IPMN의 브랜치 타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시스터가 마이크로 시스터냐 마크로 시스터냐. 마크로 시스터냐. 그렇죠. 마크로 시스터 같으면 MCN, 마이크로 시스터는 SCN이죠. SCN이죠. 그 다음에 네크로시스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하죠. 네크로시스. 그러니까 낭성 병변에도 네크로틱 낭성 병, 네크로틱 낭성 병변 같으면 SPT를 생각해야 되겠죠. SPT. 이런 걸 이제 짜집기야. 짜집기 이걸 봐도 제일 가능성, most possible.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우리 전형적인 뭡니까? SCN이라든지 전형적인 MCN은 딱 보고 진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것저것 맞춰가지고 제일 가능성 많은 거 에이지하고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단. 아는 사람만 보이겠네. 그때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예, 또 좋은 질문 했습니다. 질문이 계속 좋아요. 다음에 우리 선생님 김은희 판크라스 병명 디텍션 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원장님께서는 환자들 이렇게 판크라스 볼 때 네. 이렇게 거의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셔도 항상 이렇게 뭐 판독지나 환자한테 그런 한계점을 설명하시는지. 근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 검진 뭐 정도로 하는 때는 뭐 그냥 나이도 젊고 이런 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는데 환자가 뭐 심톰이라든지 또 이런 게 있던 심톰 중에 가령 뭐 제일 많은 게 이제 리크란트한 페인이라든지 또는 뭐 갑자기 다이아베티스가 생겼다든지 또는 웨이트로스가 갑자기 있었다든지 또는 이 마커 CA99이 올라갔다 가지고 건강검진소 왔던 사람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 내가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소견이 나오면 지금 봐서는 CT까지 찍어도 괜찮았더라도 지금은 괜찮지만 6개월 후에 병변이 보일 수도 있으면 반드시 팔로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그냥 뭐 그 젊은 사람 건강문제야 그렇게 신기하지만 이제 웨이트로스 제일 중요하죠. 웨이트로스, 언논 웨이트로스, 리커런트 abdominal pain 이런 거는 꼭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급적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CTMR 찍어야 돼요. 그거는 주저없이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판크레아스 질환은 놓치면 치명타거든요. 예, 다른 거 할거예요. 예, 다음 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췌장 케이스였는데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계속 있어서 종합병원에서 CT, MRI, 이지 콜론 전부 다 하고요. 랩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다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막 약을 진통제 먹고 찾다가 저희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도 위장약 주고 봤는데 계속 페인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가 그럼 다시 한번 췌장 다시 한번 초음파라도 보고 싶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약 줬어요. 일주일. 근데 일주일 후에 또 왔습니다. 똑같이 아파요. 근데 초음파를 봤더니 바디에 한 3cm 정도 되는 휴지한 저음의 결절이 보였었고요. 그 환자는 바로 CT 찍어서 판크레아틱 캔서 이제 열증으로 대학병원 리퍼했는데 3개월 만에 사망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대학병원 그 종합병원 꽤 큰 종합병원인데 거기서도 CT, MR 모든 초음파까지 다 봤었는데 거기서 안 보였는데 한두 달 사이에도 그렇게 큰 걸로 봐서는 거기서 못 찾은 게 아니고 그때는 작았었는데 커지기 전에 그랬었던 건지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건 아마 커지기보다는 아마 이것도 초음파 CT, MR은 전부 다 그림자 보는 거잖아요. 그림자 보는 거거든. 메스는 거기 있었는데 이제 디텍션이 안 될 수가 있지. 예, 그럴 수가 있지. 내 경우에도 있었는데 기업 초기에는데 환자가 40대인데 허리가 계속 아파가 한의원에 가가 침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통의원에 가 주사 맞고 CT 그 당시에 초음파도 해도 괜찮은 나중에 우리 병원에 와서 보니까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에 캔서가 생기니까 그거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운시네이트 프로 캔서가 이제 그쪽으로 셀리악 너브 쪽으로 침윤회가 룸백으로서 있거든. 그래가 그 케이스를 제가 거기도 정례 대한의사학회제 옛날에 케이스 리포트에 룸백으로 호소 있는 뭐 40대 청년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그 전에 검사했는데 운신에 생기면 운신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운신에는 우리가 췌장 볼 때 의식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판크레아테일하고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 헤드가 굉장히 길거든요. 생각보다. 나중에 초음파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의식적으로 봐야 됩니다. CT에도 이제 옛날에는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아마 내 생각에는 이제 CT에도 분명히 고정돼 있었을 건데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 초음파는 좀 옛날 초음파였고요. 저는 그래서 초음파를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고 CT도 좀 종합병원이지만 대학병원 정도의 채널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뭐 1, 2채널 정도의 그런 CT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스된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없었다고 환자한테 설명했습니다. 그런 게 제일 좋죠. 예, 물론 빨리 래피드 그로잉 할 수 있지만 일단 디텍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다른 또 좋은 질문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10분 쉬고 실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찍어.